안녕하세요. 저는 MDS 테크에서 암 파일 기술 지원하고 있는 김민기라고 합니다. 오늘 MDS 테크에서 소프트웨어 개발하실 때 사용하실 수 있는 툴 안내와 그리고 ISO 26262에 대한 간략한 설명을 이제 웨비나로 준비를 해봤고요. 이제 오후 2시가 돼가지고 바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어서 목차 보시면 이제 툴에 대한 내용은 여기 5장부터 나오게 되고요. 그 앞쪽에는 자동차에 관련된 이 안전과 관련된 내용을 좀 설명을 드리고 그 중에서 스탠다드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ISO 26262에 대해서 좀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아이스 브레이킹으로 지금 F1 리그가 한참 진행 중인데 보통 그 엔지니어 아니면은 이제 자동차 개발자들이 생각하는 엔지니어링적 기술적인 것들의 집약된 그 형태가 이제 F1 리그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F1 차량 이미지를 보면은 여기 첫 번째로 이제 롤 후프라고 해서 이제 자동차가 이제 빠르게 달리다 보니까 이게 차량들이 부딪히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전고가 낮아서 이제 서로의 차량에 올라가는 그런 그 사고들이 발생하는데 그럴 때 그 드라이버를 지켜줄 수 있는 첫 번째 안전 장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좌측 상단에 보이는 것처럼 차가 이렇게 뒤집혔을 때 롤이 발생했을 때 드라이버를 지켜주는 후드 장치가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 도입된 헤일로라고 하는 이런 안전 프레임도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상황 같은 경우는 이제 아래쪽에 차가 있는 상황에서 위쪽에 차가 또 올라간 형태로 이제 사고가 난 상황이고요. 그 위에 타이어가 이렇게 이제 드라이버를 위협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헬로 같은 장비는 원래 리그 할 때, 어, 좀 미관상 보기 안 좋다고 좀 빠졌던 그 안전 장치인데 이게 드라이버들의 사고 를 많이 그 줄여주고 여기 특히 헤드 나오는 쪽에 이런 프레임이 있으면 아무래도 사고가 많은 F1 그 리그에서는 좀 드라이버가 안전하다라는 느낌을 받을 수 있게 돼가지고 이런 장치를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일 아래쪽에 보시면은 스키드 블럭이라고 하는 애가 있는데요. 얘는 나무로 된 어떤 패널 같은 게 있습니다. 요거의 사용 목적은 이제 차가 이제 진행하면서 이제 F1 차량 같은 경우는 타이어 접지력을 높이기 위해서 그 다운포스를 많이 사용하게 됩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 전고가 엄청 낮아요. 지면이랑 같이 붙어서 다니게 되는데 그럴 때 이제 규정으로 들어가 있는 그 나무 판자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 티타늄 같은 뭐 금속도 들어가 있어서 가끔 차량 주행할 때 보시면은 이렇게 스키드 그 약간 불꽃이 튀는 것처럼 보이게 되는데요. 이런 그 나무 판넬로 이제 차량의 전고를 이제 측정하는 그런 안전 관련된 그 룰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그 우리 사용자 이제 차량을 운전하는 입장에서는 이제 여러 가지 안전 장치들이 있습니다. 이제 물리적인 장치로 이제 대부분 이제 구성되어 있고요. 이제 오픈카를 봤을 때 얘도 이제 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어떤 이제 전복 사고가 발생했을 때 좌측 상단에 보시면은 롤오버 프로텍션이라고 이렇게 그 뒤쪽 좌석이죠. 여기에 보시면 어떤 철제 프레임이 툭 튀어나오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 상황 같은 경우는 이제 차가 앞쪽에 어떤 벽이 있고요. 거기에 이제 들이박는 그런 예시 상황인데 이렇게 에어백이 터지고 나서 뒤쪽에 이제 차량을 보호할 수 있도록 운전자 그리고 동승자를 보호할 수 있도록 이렇게 프레임이 튀어나오는 롤오버 프로텍션이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장 많이 알려진 그 프레임 같은 경우는 이제 필러들이 있죠. A 필러, 뭐 B 필러, C 필러가 있는데, 요런 그 컨버터블 차 같은 경우는 요런 A 필러가 좀 단단하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탑이 오픈되어 있는 상태로 전복 사고가 발생하게 되면은 얘 같은 경우는 이제 B랑 C 필러가 없는 상태가 되겠죠. 그래서 이제 다른 차량보다 A 필러 쪽 강성이 좀 잘 만들어져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다양한 또그 차체를 유지하기 위해서 도입한 장치들이 많습니다. 이제 범퍼의 빔이라고 하는 이런 그 라디에이터 쪽 이런 거를 보호할 수 있는 범퍼 빔도 있고요. 그리고 가장 많이 알고 계신 뭐 샤시 같은 경우도 차량의 프레임을 잡아주는 역할을 하겠죠. 그래서 물리적인 그 사고가 일어났을 때 이런 그 안전 장치들이 많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그 차량 트렌드를 보면은 이런 물리적인 그 안전 장치 말고도 이제 전자 제품으로 이제 차가 약간 패러다임이 변하고 있죠. 그런 차를 이제 운행을 하다 보면은 실제 내가 타는 차가 정말 안전한가? 그리고 사용자 입장에서는 정말 그 믿을 수 있을까? 내가 결국 차를 구매를 했지만 이 차가 나를 잘 지켜줄까? 이런 거를 의심할 수 있게 됩니다. 왜냐면 과거 차 운전할 때 보면은 이제 물리적인 장치가 많아서 사용자의 자유도가 높았는데 요즘에는 전자제어 장치가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어떤 차량 제어의 제어권을 그 약간 전자제어 장치한테 많이 부여를 하게 됩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 차가 실제 내가 예상한 거랑 동일하게 퍼포먼스가 나오는지 그리고 잘 동작하는지 이런 거를 검증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여러 나라에서 보면은 이제 자동차 안전 평가 프로그램이라고 실제 차가 나오고 나서 어, 평가하는 그런 기관들이 있습니다. 이제 한국 같은 경우는 KNCAP이라고 하는 그 기관이 있고요. 여기서 이제 다양한 테스트를 진행합니다. 뭐 대부분 이제 충돌 사고나 아니면 뭐 옆에서 다른 물체가 뭐 와서 들이받는다든지 이런 그 시험들을 진행을 하게 되고요. 여기 보시면은 웹사이트 가보시면 안전도 이제 평가 항목대로 이제 차가 쭉 탑 티어부터 하위 티어까지 쭉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도 이런 그 기관들에서 다양한 차량 테스트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유럽 같은 경우에도 엔캡이 또 있습니다. 결국 이제 각 나라별로 이제 다양한 평가 프로그램이 있는데 거기 사이트 들어가 보시면 이제 티어별로 차량 그 등급이 다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그 이유는 이제 나라별로 그 차량을 운행하는 이제 법규라든지 평가 기준이 다 다르게 적용이 되어 있어서 그런 차이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차량 제조를 하는 OEM 같은 경우는 한국에도 있고 미국도 있고 유럽에도 있고 이제 다양한 나라에도 있는데 결국 각 국에서 만든 차량을 이제 판매하거나 수입 수출을 할 때 어떤 기준이 필요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운행하는 그 차이가 있기도 하고 이제 문화 차이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다양한 지역적 요구 사항을 반영하다 보니까 이런 다른 티어들이 발생을 하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결국 평가 기준에 따라서 동일한 차종이지만 결과 자체가 달라지게 되는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각 나라별로 이런 차이들이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동차를 제조하는 OEM 업체에서 야, 이거 좀 기준이 필요하겠다. 왜냐하면 같은 차량이라고 해도 어떤 나라에서는 좀 안전하다고 볼 수 있고 뭐 다른 나라에서는 좀 덜 안전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상황이 있는 거죠. 그래서 국가별로 이제 안전평가 기준의 차이가 있었고 그리고 안전이라고 하는 거는 정량적으로 측정하기가 어렵습니다. 이게 뭐 차량 운전자의 안전을 볼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동승자의 안전 그리고 이제 차랑 어 이제 부딪히는 뭐 인명 피해에 대한 뭐 안전도 평가를 할 수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어떤 기준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그 자동차에 보면은 이제 전자 제어 장치들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예전에는 차가 그냥 이동 수단으로 정도 생각을 했었는데 요즘에는 차
운행하는 그 패러다임이 약간 전자장치로 바뀌어 가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그 전기차가 나오고 나서부터 어, 파워트레인도 간소화되고 이게 거의 제가 생각했을 때는 약간 휴대폰이랑 크게 차이가 없는 것 같습니다. 모터만 4개가 달려있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전자장치 제어를 하는 그리고 그런 전자장치를 만들게 되는 그 칩 벤더에서도 이제 다양한 칩들을 내놓고 있습니다. 전장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뭐 인피니언사에서 뭐 트라이코어라든지 뭐 트라비오 같은 애들은 이제 고성능으로 동작하다 보니까 좀 데이터 처리가 빠르게 돼야 되는 파워트레인이나 에이다스 그리고 BMS 쪽에 많이 도입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트라베오 같은 경우는 이제 차량 인포테인먼트 쪽에 많이 사용을 하게 되고 그리고 클러스터에도 많이 도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RH850 같은 칩도 많이 사용을 하시는데 얘 같은 경우는 이제 브레이크 모듈 제어할 때 많이 사용을 하게 되고 그리고 예전부터 많이 써왔던 그 파워 PC 같은 경우는 저전력 모드를 지원하기 때문에 단발성 기능을 할 수 있는 윈도우 제어나 램프 제어 이런 데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보면은 이제 안전이 대두되면서 이제 차량 제어권을 이제 전자장치가 가져가게 되는데 여기 보시면 이제 차량 운행 환경의 특수성으로 이제 법적 책임이랑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예시로 나온 게 뭐 스마트폰이나 업무용 PC 대비 이제 차량 소프트웨어 같은 경우는 어, 뭐 스마트폰이나 우리가 사용하는 PC의 어떤 응용 프로그램이 좀 잘 동작 안 한다. 그러면은 한 1분 정도 있다가 다시 켜보던지 아니면은 재실행하는 형태로 리부팅 시켜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얘가 지금 동작을 안 한다고 해서 뭐 생명에 큰 지장이 있는 게 아니거든요. 반면에 차량 소프트웨어 같은 경우는 얘가 지금 시속 뭐 20km로 달릴 수도 있겠지만 뭐 고속도로 환경에서도 오류가 나면은 얘가 뭐 부팅할 때 몇 초 내로 부팅한다고 해도 지금 빠르게 달리고 있는 차에서는 특히 뭐 전자제어 장치가 제대로 동작 안 한다. 이럴 때는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겠죠. 네, 그런 상황이 있는 거고 이제 예시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이제 자율주행 차량과 이제 사고가 난다면은 그 책임 소재를 누구한테 물 것인가. 이제 이런 것도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자율주행하고 있는 차량 2대가 이제 사고가 난다고 하면 그 책임의 전가를 뭐 제조사에서 질 건지 아니면은 차량을 운전하고 있었던 운전자가 질 건지 이런 거에 대한 책임 소재도 이제 명백히 해볼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어떤 법적 책임이나 사회적 합의가 필요할 때 결국 어떤 사고가 발생했을 때 아니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어떤 모니터링 목적으로도 이런 그 안전성과 그리고 표준에 대한 이슈가 대두되어서 ISO 26262라고 하는 그 글로벌 스탠다드가 마련되게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뭐 ISO 26262는 이제 전장 개발하시는 분들은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먼저 이 등장 배경 같은 경우는 기존의 IC 61508 같은 그 스탠다드가 원래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동차랑 그리고 운행 환경에 맞게 좀 개선된 스탠다드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결국 그 스탠다드에서 얘기하는 내용은 이제 차량 부품이나 어떤 완성차를 만들 때 안전성 관련된 잠재적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이런 스탠다드를 마련을 한 겁니다. 앞서 보셨던 것처럼 나라별로 운행하는 차이도 있고 아니면은 이제 전자제어 장치가 잘못 동작한다든지 그렇게 됐을 때 인명 피해가 있다 보니까 개발 프로세스부터 이제 사후 관리까지 잠재적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게 어떤 스탠다드를 제공을 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아래쪽에 보시면 이제 두 가지의 관점으로 제가 정리를 해봤는데 자동차 제조하는 OEM 관점에서는 우리가 만든 제품, 그러니까 자동차가 되겠죠. 걔가 이제 서비스가 안전하고 믿을만 하니까 어, 잘 운행할 수 있다. 이런 거를 보장한다는 어, 스탠다드가 되겠고요. 그래서 결국 이런 ISO 26262를 인증을 받거나 아니면은 해당 프로세스로 개발된
자동차 소프트웨어 같은 경우는 이제 고객 신뢰도가 증가할 수 있겠죠. 어떤 스탠다드를 따랐으니까. 그리고 우리 차량이 이런 인증을 받았다고 하면 시장 접근성 이제 향상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각 나라별로 뭐 수출이나 수입할 때 이런 거를 요구하는 경우도 있다 보니까 그럴 때 경쟁 우위도 가져갈 수 있겠죠. 그리고 이런 스탠다드를 따라서 개발하게 되면은 어떤 법적인 문제가 발생했을 때 우리는 이런 거를 잘 따라서 개발했었다. 이런 그 소명 자료로도 사용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이점들이 있고, 어, 반면에 이제 사용자 관점에서 보면 이런 인증을 받은 뭐 제품이나 차량 같은 경우는 어, 여기 보시면 차량 테스트 및 운용 의혹이 남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 차를 구매하고 타다 보면은 어쩔 수 없이 전자제어 장치 때문에 얘가 잘 동작하고 있는 건지 이런 의문이 들 때가 있습니다. 저도 운전을 하다 보면은 가끔 뭐 불필요한 센서에 대해서 뭐 워닝이 엄청 많이 발생한다든지 그러면은 얘가 잘 동작하고 있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거든요. 그런 그 의문이 들지 않게 이제 보장을 하는 겁니다. 제조사에서 이런 기준을 따라서 개발하고 제품 출시를 했다고 하면 이제 잘 동작하겠다 이렇게 예상을 하는 거죠. 그리고 애프터 서비스 같은 경우도 예를 들어서 결함이 발생되면은 리콜을 하든지 아니면은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하는 것으로 이렇게 안전성을 회복할 수 있겠다 이렇게 믿고 사용자가 사용할 수 있는 겁니다. 네, 이어서 그 ISO 26162에 보면은 제가 준비한 게 파트 6, 파트 8을 준비를 했는데 파트 6 같은 경우는 그 대부분 소프트웨어에 대한 개발과 관련된 내용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파트 6를 따라서 이렇게 개발된 소프트웨어 같은 경우는 이제 여기 보이는 것처럼 이점이 있는데 대부분 그 나오는 내용들이 그 잠재적 위험을 최소화한다. 대부분 이런 걸로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안전 요구 사항 관리를 잘 따랐고, 그리고 최종 제품에서 이제 표준화된 스탠다드를 잘 따랐고, 그리고 안전 절차도 잘 준수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시스템 개발자 입장에서는 여기 보는 것처럼 그 CL 등급을 매기게 되는데, 뭐 발생 빈도 분석이나 부상 분석, 그리고 제어 난이도 분석을 해서 이제 테이블로 정의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대부분 차량에 들어가는 그 기능들이 여기 좌측에 나오는 자동차 그림처럼 이렇게 어, 분류가 이미 잘 되어 있습니다. 대부분 그 사용차들에 보면은 여기 보이는 기능들이 다 들어가 있죠. 그래서 A실 A 등급부터 D 등급까지 이렇게 쭉 마련이 되어 있는데 A 등급 같은 경우는 안전 등급이 QM으로 분류되기도 하죠. 걔 같은 경우는 그 안전 잠재적 위험이 발생할 빈도가 적거나 아니면은 걔가 뭐 동작을 안 한다고 해서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렇게 볼 수 있는 등급이고, 뭐 A부터 D까지 등급이 올라가게 되면은 어떤 위험도도 많이 올라가게 되는 거고, 특히 부상 심각도 같은 게 많이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걸 분석해서 거기서 사용할 수 있는 툴이라든지 테스트 방법, 그리고 사후 관리까지 잘 준수하셔야 되는 그런 파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파트 6 같은 경우는 대부분 그 V 모델에 따라서 어떤 도구라든지 해야 될 것들 그리고 어떤 그 방법을 쓸 수 있는지 명시를 해주고 있고요.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게 커버리지 관련된 분석이고 이제 구조 기반으로 테스트할 때는 소스 코드를 보면서 테스트할 수 있는 화이트 박스 테스트에서 이런 커버리지를 분석할 수 있겠고 유닛 테스트 같은 경우는 여기 보는 것처럼 가장 많이 사용하시는 게 요구사항 기반으로 테스트 할 수도 있겠고, 예를 들어서 뭐 모듈 간의 연결 관련된 테스트를 할 때는 인터페이스 테스트, 그리고 뭐 디버거를 같이 사용한다고 하면 뭐 폴트 인젝션 테스트 같은 경우도 어떤 테스트 케이스를 작성한 다음에 그 특정 테스트 시나리오에 따라서 쭉 테스트를 진행하는 것도 가능하게 됩니다.
그래서 ACL 등급에 따라서 어떤 테스트나 이제 사후 관리 같은 것들의 등급을 표시를 해주고 있는데, 이렇게 플러스 플러스 된 애들은 어, highly recommend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 애들이고, 여기 플러스가 있는 애들은 그냥 recommend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ACL 등급이 높아질수록 이제 테스트 해야 될 것도 많고 준비해야 될 것도 많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파트 8 같은 경우는 지원 프로세스라고 명시가 되어 있고요. 그 도구의 평가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도구에 대한 평가를 할 때 결국 ISO 26162를 채택하는 그 사용자 입장에서 어, 측정 방식을 이제 정하게 되는데 특정 도구에 따라서 얘를 우리는 뭐 TCL1으로 볼 거다 아니면은 TCL3로 볼 거다 이렇게 사용자마다 그 등급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파트 8의 목적은 이런 도구 유효성 확인이나 이제 검증이나 인증 같은 거를 이제 도구가 미리 받아오게 되는데 거기서 요구하는 다양한 활동들을 했고 그리고 그런 정보들을 잘 제공하는지 그런 거를 판별해서 여기 보는 것처럼 TCL 등급을 매기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뭐 TCL2랑 TCL3에 대한 소프트웨어 툴의 뭐 퀄리피케이션에 대한 상세 내역이 있는데 뭐 1A 같은 경우는 과거에 사용한 뭐 유무가 있는지, 그리고 신뢰할 수 있는 데이터가 공개가 되어 있는지, 그런 거를 툴 제품 구매했을 때 같이 받아볼 수 있는지, 이런 거를 이제 체크하게 되고요. 예를 들어서 1C 같은 경우는 판별, 그 요구사항에 부합하는지에 대한 판별 정보 같은 거를 뭐 PDF로 제공하는지, 이런 거를 좀 체크해서 전반적인 TCL 등급을 매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ISO 26262의 주요 요구 사항에 따라서 이제 다양한 활동을 하실 수가 있는데 여기 보이는 것처럼 대부분 그 유닛 테스트에서 사용할 수 있는 특정 기법들이 있습니다. 여기 보이는 것처럼 이제 다양한 시험들을 할 때 사실 그 테스트를 하다 보면은 이제 개발자 관점에서 디버거를 가장 많이 사용을 하시죠. 그럴 때 디버거 사용할 때 테스트 케이스에 작성된 파라미터를 이제 고브레이크 기능에 따라서 시나리오 순으로 쭉 테스트를 한 다음에 패스됐는지 페일이 됐는지 이런 거를 분석하실 수도 있고 카일 MDK에서 제공하는 그 이벤트 레코더라고 하는 기능을 사용하시면은 이제 모듈 통합 시험 하실 때 인터페이스나 타이밍 같은 거 측정하실 때 수행 시간과 관련된 파라미터를 제공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테스트 환경 꾸리실 때뭐 CI/CD 환경에서 이제 다양한 회기 시험 하실 때도 자동화를 많이 도입을 하게 되시죠. 그럴 때 어, 실사용자 환경에서 시험이 가능한다든지 그리고 요구사항 같은 경우는 어떤 그 문서화 되어 있을 때 요거의 패스 페이를 체크하는 형태로 파트 6에서는 활동을 하실 수 있고요. 파트 8에서 제공하는 요구사항 같은 경우는 실제 IC 61508에서 채택하는 이제 툴에 대한 이제 명시된 사양이 있습니다. 기능이랑 동작을 할 때 어떤 지진사항이나 제약사항, 그리고 매뉴얼 같은 게 문서화되어 있는지, 그리고 특정 버전을 사용하게 되어 있는지, 그런 거를 체크하게 되어 있고요. 인증 버전의 암 컴파일러 사용하시면 이제 권장사항이랑 조건에 만족할 수 있게 제품의 PDF 문서, 예를 들어서 인증받을 때 이제 했었던 행위들, 그리고 제한사항 아니면 사용법 같은 거를 이렇게 받아보실 수도 있고요. 실제 그 암 컴파일러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버전이 있는데 이렇게 아래쪽에 주황색으로 나온 거 보시면은 실제 버전 관리가 되어 있는 암 컴파일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존 암 컴파일러가 이렇게 업데이트가 되고 있는 거고 그 중에서 몇 가지를 발췌해가지고 암에서 인증도 받고 거기에 대한 문서도 준비해서 안내 드리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암칼 컴파일러 그리고 MDK 같은 경우는 코텍스 M에서 사용할 수 있는
이제 개발 환경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암 컴파일러가 내장되어 있고 이제 마이크로 비전이라고 하는 ID를 사용하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사용할 수 있는 디버거가 제 아래쪽에 초록색으로 표시되어 있고 두 번째로 다양한 어플리케이션이나 다양한 코드 시뮬레이터 기능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칩 벤더사에서 제공하는 어떤 예제 프로젝트도 사용을 해보실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스타트업 코드라든지 미들웨어에 필요한 그 소프트웨어 팩 아니면은 장치에 접근해서 바로 리소스를 확인할 수 있는 뭐 디바이스 스타트업 아니면은 그 스탠다드 되어 있는 라이브러리 이런 것도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MDK 사용하실 때 보면은 이제 좌측 상단에 나오는 것처럼 어떤 소프트웨어 팩을 설치하게 되어 있고요. 얘 같은 경우는 제조사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라이브러리라든지 MDK 프로젝트가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사용하려고 하는 제조사의 이름을 따라가서 보드 이름을 검색을 해보시면 이렇게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소프트웨어 팩이 표시가 되고요. 그 중에서 우측 하단에 보이는 것처럼 이그젬플 탭에 가보시면 해당 그 MCU에서 사용할 수 있는 예제 프로젝트들을 이렇게 다운로드 받아서 사용해 보실 수 있습니다. 네, 이어서 MDK 프로젝트를 열어보시면은 이제 이런 창을 보시게 되고요. 어, 이제 프로젝트 빌드 하신 다음에 디버그 모드로 들어가 보시면 이제 이런 창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OS가 올라가 있는 환경 같은 경우는 OS 동작 정보나 아니면은 메모리 관련된 영역을 확인할 때도 디버깅 모드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제 이런 기능을 사용하실 때 암에서 제공하는 디버거를 사용하셔도 되고 아니면은 다른 제조사에서 사용하는 어, 디버거를 사용해서 그 MDK로 연결해서 디버깅을 해보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프로젝트를 만들 때 우리가 필요한 그 컴포넌트들을 선택할 수 있는데 여기 보이는 것처럼 특정 컴포넌트를 사용한다라고 체크했을 때 그 리졸브 버튼을 클릭하면 고객이 매뉴얼적으로 선택하지 않고도 컴포넌트들이 자동 등록되는 그런 기능도 활용해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나오는 내용은 후사 RTS라고 하는 그 컴포넌트 집합이고요. 앞서 보신 내용은 그 일반적인 개발 환경이고 얘 같은 경우는 소프트웨어 컴포넌트 집합이라고 해서 결국 그 소프트웨어 팩을 사용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능 안전 국제 표준에 대응을 하고 있고 이제 자동차나 뭐 산업 같은 경우는 당연히 대응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철도나 의료 쪽에서도 그 나오고 있는 안전 표준을 대응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적용 가능한 디바이스는 이제 코텍스 M 쪽으로 준비가 되어 있고 지금은 이벨리에이션도 신청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럴 때 우리가 사용하려고 하는 아, 칩에서 사용하는 베이스 코어죠. 베이스 코어에 대한 그 정보를 저희 MDS 쪽으로 이제 요청을 해주시면은 저희가 평가 진행할 수 있게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M23 그리고 M33 그리고 M55 코어 같은 경우도 올해 내에 지원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렇게 그 신규 칩이 리리즈 될 때마다 이제 다양한 뭐 컴파일러 업데이트라든지 푸사 RTS의 업데이트도 진행되고 있으니까 만약에 기능 안전이 필요한 그 소프트웨어를 개발하신다라고 하면 이런 이벨리에이션 신청하셔가지고 사용해 보실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푸사 RTS의 사용 장점은 이제 앞서 보신 것처럼 안전 관련된 팩터들을 잘 준비해서 제공해 드리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ISO 26262의 파트 8에 나오는 것처럼 다양한 그 요구 사항에 대한 것들을 준비해서 사용자가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다.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네, 상세 구성 요소 같은 경우는 총 네 가지로 제가 준비를 해봤고요. 푸사 RTX에서 사용할 수 있는 RTOS가 있습니다. 이제 OS를 사용하는 환경 같은 경우에 암에서 제공하는 RTOS 이름인
이제 RTX를 사용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뭐 이벤트 레코더 같은 경우는 이제 OS 분석할 때 아니면은 특정 코어에 대한 퍼포먼스 측정을 한다라고 했을 때 이벤트 구문을 삽입해서 이거는 탐진 코드가 삽입되는 형태로 어떤 퍼포먼스를 측정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개발하실 때 사용할 수 있는 C 라이브러리나 아니면은 그 인터페이스나 이제 스탠다드된 이제 소프트웨어 컴포넌트들 사용할 수 있게 CMSS 코어에 관련된 내용도 지원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푸사 RTS 평가판 신청하실 때는 이벨루에이션 신청하실 때는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코어 뭐 이름이라든지 그 사용 목적 관련된 것들을 저희 MDS 쪽으로 보내주시면은 저희가 어, 바로 그 평가판 받을 수 있게 발주를 넣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달 정도 사용을 해보실 수가 있고 어, 이렇게 평가를 진행하시면은 이렇게 바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링크를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링크 다운로드 받으시면 소프트웨어 팩을 설치하게 되어 있고 여기 보는 것처럼 사용 매뉴얼 같은 것도 제공을 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아까 잠깐 보셨던 것처럼 이런 PDF 문서라든지 암에서 이제 툴 인증을 받을 때 어떤 그 작업들을 했는지에 대한 대략적인 그 흐름도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 RTX, RTOS를 도입을 해보시면 여기 보는 것처럼 디버깅 세션에 따라가셨을 때 그 이벤트 레코더를 삽입해서 OS 어웨니스를 분석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태스크에 대한 스위칭에 대한 정보를 보실 수도 있고 이런 예시 프로젝트 같은 경우는 푸사 RTS 받아보시면 시뮬레이터 환경에서 동작할 수 있게 바로 사용을 해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컨텍스트 스위칭 정보라든지 어떤 코어 클락에 대한 정보 그리고 어, 스레드로 작성된 그 이벤트에 대해서 어떤 그 시간 흐름으로 동작하고 있는지 이런 거를 디버그 세션에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뭐 이벤트 레코더를 이제 사용을 해보시면 이제 함수에 대한 호출 관계라든지 이제 그 뒤쪽에 나온 것처럼 특정 스레드 아이디를 클릭해보면 걔가 어느 그 시점에서 콜이 되고 다시 리턴을 하는지 그런 거를 분석하실 수도 있고요. MDK를 다운로드 받아보시면 이제 이렇게 소프트웨어 인스톨러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저는 코텍스 M7에 대한 그 푸사 RTS를 다운로드 받아놓은 상태고요. 여기 보는 것처럼 컴포넌트가 이렇게 잘 등록된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그젬플 탭에 가보시면 이제 다양한 프로젝트들을 보실 수가 있고요. 여기서 그 푸사 RTS에 관련된 그 이벨루에이션 프로젝트를 열어보면은 이제 이런 식으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제 이벨루에이션 버전 같은 경우는 실제 구매하신 거랑 다르게 그 C 라이브러리에 관련된 내용은 빠져서 오게 됩니다. 이게 이벨루에이션 할 때 그 대부분의 컴포넌트들은 제공하지만 그래도 이제 구매하신 분들이랑 좀 차별을 두기 위해서 좀 몇 가지는 제외하고 이벨루에이션을 해보실 수 있고요. 아까 잠깐 보셨던 것처럼 그 디버그 세션으로 들어가 보시면 네, 지금 로딩이 되고 있고요. 타겟을 러닝 해봤을 때 그 이제 우측에는 이벤트 레코드에서 이제 가져오는 데이터들을 이렇게 보실 수가 있는 거고 실제 함수의 콜 관계라든지 스레드의 동작 상태를 보실 때는 여기 보이는 시스템 애널라이저에서 그 지금 동작하고 있는 타겟의 상태를 그래피칼적으로 모니터링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여드리는 환경 같은 경우는 제가 실제 타겟을 연결하지 않고 그 시뮬레이터 환경에서 동작을 시키고 있는 거고요. 실제 MDK 사용을 해보시면 그 디버그 세션에서 어, 여기 보는 것처럼 다양한 그 디버거들을 사용을 할 수 있는데 모델 코텍스 M 디버거 같은 거를 선택해 보시면 이제 윈도우에서 사용할 수 있는 그 코어에 대한 EXE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그 이밸류에이션이나 개발한 코드를 버추얼 환경에서도 돌릴 수 있는 그런 장점도 있겠습니다. 혹시 자료로 넘어와서 네, 정리를 해보면 실제 ISO 26262에서 저희가 소개를 드렸던 그 카일 MDK죠. 그 툴을 적용을 했을 때 이제 파트 6, 파트 8에 대한 기준을 이제 충족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파트 6에서 사용하고 있는 이제 여러 가지 활동들에 대해서 실제 도구에서 제공하는 기능들 같은 경우는 여기 보인 것처럼 시나리오 기반 테스트라든지 고장 주입이나 보안 취약점 분석, 메모리 사용량이나 수행 시간, 커버리지 측정 같은 경우는 실제 그 암 제품 외에도 다양한 도구들이 이런 기능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그 인증에 필요한 내용들을 이제 확인하실 때 도구에서도 보실 수도 있고 아니면은 암 같은 경우는 그 인증 컴파일러만 사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걔 같은 경우는 이제 라이선스 이제 구매하실 때 가장 상위 버전의 라이선스를 구매하시면 인증 버전의 컴파일러를 사용하실 수 있는데 이제 그런 그 안전 인증을 받아놓은 컴포넌트를 사용하게 됐을 때 장점을 이제 이렇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특히 검증 활동을 하실 때 이렇게 안전 인증을 받아놓은 컴포넌트를 사용하시면 그 컴파일러의 오류나 아니면은 테스트 결과의 위험을 이제 최소화할 수 있다. 이제 그런 장점이 있는 거고요. 아까 보셨던 것처럼 인증 컴파일러 같은 경우는 명시된 버전이 있기 때문에 사용법이나 관리에 좀 장점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암에서 제공하는 어떤 그 인증 정보나 문서들을 사용하시면은 ISO 26262 표준에 부합해서 개발됐고 그런 툴을 우리가 사용했다. 그런 거를 소명하실 수도 있겠고요. 그래서 결국 앞서 보셨던 것처럼 제조사에서 제공하는 내용과 이제 사용자가 기대하는 내용들이 합체가 돼가지고 이렇게 세이프티가 강화된 소프트웨어를 사용을 하실 수도 있고 아니면 개발할 수도 있다.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OEM 입장에서 봤을 때 이제 제조사가 되겠죠. 특정 문제가 발생하게 되고 거기에 대한 이제 책임 소재나 이제 법적인 책임 이런 거를 좀 최소화할 수 있게 우리는 준비를 잘 했다. 이렇게 어필을 할 수 있는 거겠죠. 이제 자동차에서 이제 통용되고 있는 특정 그 스탠다드 ISO 26262에 따라서 잘 개발했다. 이런 거를 이제 자료로 제출할 수 있겠죠. 그리고 사용자 같은 경우는 내가 이제 구매한 차량이 이제 안전한지, 그리고 애프터 서비스 사후 관리는 되고 있는지, 그리고 제조사에서 이제 투명한 자료를 사용하고 있는지, 이런 거를 판별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웨비나는 여기까지 진행하게 되고요. 문의사항 같은 경우는, 어, 잠시만요. 현대 차량 그 관련된 ISO 26262 말고도 지금
대부분의 차에서 도입하고 있는 게 게이트웨이 모듈도 같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사이버 보안 관련된 피처들도 이제 새로운 그 인증 관련된 거를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대부분 비유클 시큐리티 뭐 관련된 내용들인데 거기에 대한 그 ISO도 좀 릴리즈가 되고 있고요. 기존에 개발하셨던 이제 차량 같은 경우는 ISO 26162를 잘 따라서 개발되고 있었습니다. 근데 요즘에 나오는 차량 같은 경우는 이제 커넥티드 카라든지 특히 업체에서 사용하고 있는 링크 관련된 제품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휴대폰이랑 연동돼서 원격에서 차량을 제어한다든지 아니면은 요즘에 또 그 데이터 통신이 가능하게 OTT 서비스도 들어가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 데이터 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게 뭐 요금제도 추가하는 그런 그 상황인데 거기에 대한 사이버 보안 관련된 피처도 좀 추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보안 저희가 그 MDS에서는 뭐 보안 모듈에 관련된 정보를 제공 드리고 있진 않습니다. 저희는 이제 암에서 제공하는 MDK라든지 인증 컴파일러를 판매를 하고 있고요. 이제 연동되는 모듈에도 그 보안 피처가 필요하게 나와 있습니다. 이게 지금 제가 정확하게 어떤 표준인지 번호가 기억이 안 나는데 특정 게이트웨이가 있고 거기에 연결되는 컴포넌트들이 이제 다이아그램으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 어떤 데이터 통신을 할 때 패킷에 대한 그 유효성 검토를 한다든지 무결성 검토를 할 수도 있고요. 이런 거에 대한 사후 관리나 리스크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는가에 대한 그 활동이나 기준들이 ISO에 작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라이선스 구매하시면 저희가 기술 지원 드리는 부분은 일반적인 툴 사용법이랑 특정 환경에서 어떻게 잘 사용할 수 있는가에 대한 안내를 드리고 있고요. ISO 26162 관련된 내용들은 대부분 그 OEM 업체에서 어떻게 기준을 따라라 이렇게 그 또 스탠다드가 별도로 내려오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서 인증이 된 도구를 써라 이렇게 제시가 됐다라고 하면 그 사용하는 컴파일러나 아키텍처에 맞는 그 도구를 사용할 때 인증된 버전을 사용하셔야겠죠. 그래서 그렇게 대응을 드릴 수가 있고 일반적인 사용법이나 환경 투수랑 관련된 그 기술 지원 같은 경우는 저희가 담당해서 지원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채팅창 보시면 그 설문 링크가 올라와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설문해 주시고 이제 다음번 웨비나에서도 좀 더 양질의 컨텐츠를 만들 수 있게 이제 설문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전 MDK에 있었던 RTOS랑 같은 내용일 겁니다. 결국 RTOS가 되는 이유는 아키텍처가 새로운 그 애들이 릴리즈가 되다 보니까 거기서도 이제 사용할 수 있게 API라든지 커널 버전들이 올라간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기능은 동일할 걸로 예상합니다. 다만 그 오토사 플랫폼에서 사용 가능한
OS인가? 그건 아니고요. 암에서 제공하는 별도의 OS라고 보시면 되겠고, 거기에 인증받은 버전이 따로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근에 그 API가 업데이트 되긴 했습니다. RTOS 관련된 API가 버전 1, 버전 2가 있는데, 어, 예전 아키텍처죠. 좀 올드한 아키텍처는 이제 버전 1을 사용했었고, 이제 최근에 릴리즈된 아키텍처 같은 경우는 RTOS API 버전 2 이렇게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웨비나는 여기까지 하고요. 어, 지금 보시는 줌 미팅이 제 예상으로는 3시까지 그 예정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3시쯤에 제가 그 이 방을 나가게 될 거고요. 그러면, 그렇게 되면 제가 웨비나가 종료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웨비나는 여기까지 마무리를 하고 저는 MD 스테이크의 김민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